1대 15란 얘기입니다. 지치지 않은 체력, 지치지 않은 태양, 말도 잘합니다. 거칠 게 없죠. 정말 나의 오른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 공동체다. 바로 항우와 비교할 만큼 강한 괴력의 소유자, 아주 유방의 든든한 오른팔이기도 했죠. 번케입니다. 번케가 도대체 누구냐? 유방하고 같은 고향이었던 폐연 출신인데 직업이 재밌습니다. 개 도축업자죠.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일 중에 하나여서 혹시 오해는 마실 텐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 도축과 마찬가지로 칼을 쓰는 게 직업이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이 폐공이 된 후에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모시는 직업, 사인으로 삼았던 인물이 번케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냐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포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당시 유방이 병이 있었어요. 자기가 병이 있으니 나하고의 이 면담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도 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주발, 관영 같은 사람들도 유방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면회를 계속 요청했겠죠. 계속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 유방을 만나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10일이 지났는데도 유방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유방이 엄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이때 번케가 궁궐의 작은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유방이 환관에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번케가 엄청 열받았겠죠. 번케가 유방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향이었던 풍패에서부터 봉기에 천하를 평정했을 때 폐하는 혈기가 왕성했는데 지금 병이 깊어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서 국사를 논해야 되는데 결국 환관만 상대하고 계십니까? 폐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진시황 때 조고의를 라고 항변을 하죠. 진시황이 조고를 측근으로 뒀다가 나중에 왕조가 망한 일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들었더니 유방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병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번케의 스타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빠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번케가 결국 유방의 오른팔이 된 이유, 일찍부터 오른팔이었을 텐데 번케는 출발부터 시작해서 맹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고향이었던 폐연을 전부 석권하게 된 데는 번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킨다. 근데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유방이 내가 과연 이 반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번케가 맹활약을 하면서 적어도 자기 고향 근처들을 싹 석권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진나라 장암에 정규군을 맞섰을 때 탕현 동쪽에서 격파를 할 때 혼자서 적군 15명의 목을 뱄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1대 15란 얘기입니다. 전 1대 1은 고사하고 저희 쪽이 5명이 돼도 저는 깨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항상 성에 가장 먼저 올라갔던 인물이 번케입니다. 성에 먼저 올라간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전투에서 공로가 1등이란 얘기죠. 올라가서 28명을 해치웠다든가 심지어는 대봉 북쪽의 조분의 군대인 경우에는 첫 후병 1명을 포함해서 총 68명. 이거는 1대 68 하다 보면 체력도 지칠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치지 않은 체력, 지치지 않은 태양 그 자체겠죠. 그럴 정도로 맹활약했기 때문에 유방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유방을 죽이기 위해서 열었던 홍문의 잔치에서 사실 유방이 거의 죽게 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항장을 시켜서 칼춤을 추면서 유방 앞에 칼날이 들어오기 직전에 번케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 유방의 목숨을
구해줬죠. 이랬기 때문에 유방의 입장에서는 번쾌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캐릭터가 뭐라고 할까요? 전투도 굉장히 잘하는, 그야말로 솔선수범한 인물일 뿐 아니라 홍문회 자체에서 보듯이 말도 잘합니다. 거칠 게 없죠. 바로 그게 번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그 한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번쾌를 제후에 임명합니다. 임무후. 아주 명칭이 재밌습니다. 무에 임하는 제후란 뜻이죠. 그야말로 그쪽에서는 네가 최고 중에 하나다. 그리고 번쾌는 삼진을 평정할 때도 항상 선두에서 먼저 성에 올라가거나 진지에 들어갈 때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적을 해치우는데 앞장서는데, 특히 골치가 아팠던 게 진날의 명장 장암이었죠. 그 장암이 9개월 동안이나 농성하던 패구라고 하는 지역을 사실은 공략해 들어갈 때 처음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번쾌가 가서 기록이 좀 자세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패구를 숭월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로 완전히 패구 자체를 잠기게 만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 번쾌가 단순히 개장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략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장암이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기를 들었던 연왕 장도를 생포하고 연나라 땅을 평정하는 데도 성공을 했죠. 더군다나 나중에 초왕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자, 전쟁의 신 아닙니까, 한신. 그를 체포해서 초나라를 평정했던 인물도 바로 번쾌입니다. 그런 공로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좌승상으로 승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번쾌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방은 자기 부인 여우의 여동생을 번쾌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 공동체다.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번쾌는 재상의 신분으로 연왕 노관을 정벌한다고 나서게 됩니다. 유방이 몸이 좀 약했는지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병이 위중해서 누워 있는데 이때 유방한테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번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쾌가 여우하고 작당을 해서 만약에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군대를 이끌고 유방이 아주 이뻐하고 사랑하는 척부인과 그 소생 그리고 일족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유방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진평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실 군사 통솔권은 번쾌가 갖고 있는데 이제 주발이 맞도록 하라. 그리고 네가 가서 참수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평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번쾌가 누굽니까? 여우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우의 동생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두려워서 일단 죽이지 않고 체포를 해서 수도였던 장안으로 압송해 가는데 그 사이에 유방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우가 번쾌를 석방했겠죠. 그리고 직위도 주고 시급도 돌려주고 이랬는데 결국 그 여우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누리다가 한해제 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여우와 짜고서 척부인과 그 일족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한마디에 바로 화를 내고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흐려지게 마련이라서 아마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전부터 그러한 조짐에 관련된 정보들을 유방은 듣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척부인, 소생. 자기 입장에서는 척부인 밑에 난 소생을 지금 후계자로 삼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런 참에 번쾌가 여우와 짜고서 그 일족을 없애겠다? 이거 큰일인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죽여서 없앤다 라고 하는 거는 번개도 그렇고 유방도 그렇고 다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끝까지 살다 보면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그 정치의 비정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현재 역사학자 김인호가 번쾌 씨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번개 씨에게 한마디 한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무조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결국은 여호와에 관련 이야기 틀림없이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틈을 주면 안 된다. 결국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